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처리 기사 주제별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3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내용 중에서 구현 단계 보안 점검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개발 구현 단계 보안 점검 항목 7가지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3가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보안 약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점검 내용 중 에러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에러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1.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하면 대비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2번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외 처리 구문을 통해서 오류들을 정의할 수 있다. 예외 처리 구문을 통해서 오류들을 정의할 수 있죠. 3. 에러 처리와 관련된 보안 약점은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오류 상황 대응 부재, 그다음에 부적절한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러 처리 부분에 있어서 오류 메시지가 너무 상세하게 노출됨으로써 정보 노출이라든가 오류 상황 대응 부재, 그다음에 부적절한 예외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에러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착 상태, 레이스 컨디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에러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착 상태와 레이스 컨디션 등은 실제 그 멀티 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싱 상황에서의 시간과 상태와 관련된 그런 보안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교착 상태나 레이스 컨디션은 자원이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경쟁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 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싱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보안 약점입니다. 자, 2번 보안 점검 내용 중에서 에러 처리와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문제와 비슷한 건데요. 자, 4가지 보기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부적절한 인가. 이거는 이제 보안 약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안 약점. 보안 기능이죠. 보안 기능. 보안 기능과 관련된 약점, 보안 약점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까요? 부적절한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그 다음에 오류 사항 대응 부재. 이 3가지는 이제 에러 처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자, 이제 코드 오류. 이제 코드 오류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 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자원 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코드에 오류가 발생해서 어떤 부적절한 자원 해제, 자원을 부적절하게 해제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안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포인터 사용 전에 널 값을 확인한다. 요거는 이제 그 널 포인터 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널 포인터 역참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번은 이제 널 포인터 역참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널 포인터 역참조. 그래서 요거는 널 포인터 역참조는 이제 그 코드 오류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널 포인터 역참조라고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외 처리와 관계없이 자원을 반환한다. 예외 처리와 관계없이 자원을 이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적절한 자원 해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2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볼게요. 자원 반환 후 해당 자원을 참조하는 포인터를 초기화한다. 그렇죠? 자원을 반환한 다음에 이제 해당 자원을 참조하는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거는 이건 그 자원이 반환된 거, 해제된 건데 해제된 자원을 사용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자원 해제 반환하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반환된 이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변수 선언 시 할당된 메모리 초기화 부여. 예, 요거는 이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널 포인터 역첨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은 해제된 자원 사용, 그다음에 4번은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의 코드 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자원 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방법은 2번 예외 처리와 관계없이 자원 반환입니다. 4번 다음 중 코드 오류와 관련된 보안 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예, 요거는 코드 오류와 관련된 보안 약점이 아닌 거, 잘못된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열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값을 저장하면 예, 오류가 발생한다. 예, 요건 맞죠. 예, 열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을 저장하면 오류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 포인터 역참조를 방지하려면 널 포인터를 초기화해야 된다. 널 포인터라는 것이 이미 값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거기다가 또 다시 초기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어,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 좀 무의미한 어떤 행위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을 획득해서 사용한 다음에 반드시 해제하여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 반환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오류의 보안 약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미 사용이 종료된 반환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를 초기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이 완료된 이제 반환된 메모리들은 이제 포인터를 초기화해주면 이제 보안 약점이 발생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널 값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널은 그때 이제 거기다가 다시 초기화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불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캡슐화. 자, 캡슐화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보안 약점에 대해서 캡슐화와 관련된 보안 약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안 점검 내용에서 캡슐화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캡슐화는 사실 이제 객체 지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1번을 볼까요?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세부 내용이 은폐되도록 데이터와 함수를 객체로 묶어 코딩하는 것. 그렇죠? 객체라는 것이 데이터와 함수, 그러니까 멤버 변수, 그 객체 지향 언어의 표현으로 한다면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멤버 함수, 멤버 메소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객체로 이렇게 묶어서 코딩하는 거. 이게 이제 캡슐화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기들도 한번 볼까요? 2번 분석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개발 프로세스와 관계를 분석하는 거. 요거는 이제 Secure SDLC 있죠. 요 시간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Secure SDLC, 그러니까 보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보안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시스템의 정보와 자원을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거. 그렇죠? 이 정보와 자원을 접근하려는 것을 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것. 요거는 이제 캡슐화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접근 제어 차원에서 또는 그 기밀성, 뭐 정보 보안의 기밀성과 또 이제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접근, 그러니까 정보 자원을 접근하는 사용자가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 내용이고, 뭐 무결성과도 관계가 있겠죠. 자, 무결성과 기밀성은 전부 어떻게 보면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4번 보안 요구 사항들은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으로 분류하는 것.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관물기라고 해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이 보안 관점, 이 기술적인 보안 관점, 관리적인 보안 관점, 물리적인 보안 관점으로 분류하는. 이거는 이제 보안 관점에서 보안 요구 사항들을 분석 설계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좀 약간 이제 약을 이렇게 캡슐로 담아 놓는 것처럼 데이터와 객체를 묶어서 은폐하는, 예, 정보 은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6번 캡슐화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 그렇죠. 캡슐화가 잘 되면 사실 이제 정보 은닉이 되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점이 해결이 되는 건데, 이제 캡슐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디버그 코드 제거되지 않 디버그 코드는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항상 제거되지 않고 남아서 디버그 코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거와 관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죠. 관련된 설명으로. 자, 1. 개발 중 버그 수정이나 결과값 확인을 위해 남겨둔 코드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다.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위에 문제에 대한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디버그 코드에 포함된 제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그쵸? 이 디버그 코드가 남겨져 있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보안 약점의 내용인 거예요. 2번도. 그렇죠? 디버그 코드 때문에 제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버그 코드를 이용하여 인증, 식별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그렇죠? 디버그 코드에 남아있는 인증이나 식별 절차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소한 정보만 노출되도록 제한하여 방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되도록 제한하여 방지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이 디버그 코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고요. 디버그 코드는 무조건 완전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에러 처리 부분에서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어떤 에러 처리 부분에서 예외 구문 있죠? 예외 구문에 대한 그 상세하게 예외 구문을 상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보안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외 구문을 시스템 뭐 프린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뭐 에러가 발생됐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러 발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할 수 있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러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디버그 코드는 완전히 삭제해야 되지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남아있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자, 7번. 보안 점검 내용 중에서 캡슐화에서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를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안 약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보통 캡슐화 할 때 프라이빗 배열, 그러니까 데이터나 또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라이빗 배열에다가 퍼블릭 데이터를 할당하는 문제점 때문에 하는 행위 때문에 보안 약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으라는 거죠. 1번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 또는 뭐 소드 파라미터를 저장할 때 발생한다. 예, 맞죠. 예,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그럴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 이제 보안 약점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프라이빗 배열을 외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이제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를 할당하면 하게 된다면요. 그다음에 퍼블릭 메소드가 자 프라이빗 배열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코딩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위의 문제점 캡슐화 중에서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를 할당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안 약점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퍼블릭 메소드가 프라이빗 배열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코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프라이빗 배열과 동일한 배열을 복사해서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카피를 떠서 하는 거죠. 프라이빗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반환하지 말고 그 배열을 그대로 카피 떠서 복사해서 반환 배열을 동일한 배열을 하나 유사한 똑같은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프라이빗 배열이 아니라 퍼블릭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복사해서 퍼블릭 배열을 만드는 거죠. 퍼블릭 배열을 만들어서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프라이빗 배열에 레퍼런스가 아닌 값을 저장하여 방지할 수 있다. 예, 이거는 4번이 이제 잘못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배열에 레퍼런스가 아닌 레퍼런스 참조죠. 참조값이 아닌 값을 저장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위에 퍼블릭 배열에 대한 요거 이제 퍼블릭 데이터를 할당함으로써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퍼블릭 배열은 원래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은 기본적으로 그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그게 단일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값들의 하나의 세트잖아요. 값들의 이렇게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로 된 어떤 다 값들이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묶음이잖아요. 값들의 묶음, 그렇죠? 값의 묶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할 때 그냥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열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참조로 해서 전달하거나 반환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레퍼런스를 하지 말고 값을 저장하게 함으로써 이 배열 값을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얘기인데 배열을 복사해서 값을 복사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7번에 대한 내용은 가장 옳지 않은 부분이니까 3번이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 메소드의 프라이빗 배열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코딩하여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 퍼블릭 메소드가 요거는 이제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은 반환과 관련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위에 제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퍼블릭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를 할당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안 약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반환과 관련된 예, 배열을 반환을 할 때 발생되는 보안 약점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실제 7번과 가장 옳지 않은
7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자, 3번. 그래서 3번이 이제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은 반환과 관련된 방법이고요.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은 할당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번의 문제, 그러니까 3번도 어떤 그 캡슐화와 관련된 보안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3번은 이제 반환과 관련된 해결 방법인 거고 7번은 사실 이제 할당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7번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유심히 이제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보고 풀어봐야겠네요. 자, API 오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주제까지 왔는데요. 자, API 오형이라는 것은 이제 API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API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어떤 뭐 이기종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원격에 있는 시스템 간의 또는 서로 다른 기능 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어떤 기능 모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API가 그렇죠. 그래서 그 API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얘기죠. 자, 1번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 2번 보안에 문제가 없는 API라도 보안에 문제가 없는 API가 있을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API 오용으로 인한 발생 보안 약점이라는 것은 3번 자신은 호출할 때 함수의 종료 시점이 존재하지 않아 무한히 반복할 때 발생한다. 자, 이거는 이제 자신은 호출할 때 함수 종료 시점을 지정하지 않아서 무한 반복되는 어떤 그 함수를 코딩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딩 오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딩 오류와 재기함수 뭐 이런 거죠. 재기함수에 예를 들어서 종료 조건을 넣지 않아서 종료 조건을 누락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무한 루프가 발생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코드 오류 또는 시간과 상태와 관련된 그렇죠. 시간 무한 루프가 도는 거니까 시간과 상태와 관련된 보안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가 도메인명을 통해 보안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다. 그렇죠. API에서 도메인명을 사용함으로써 보안 약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 그 해킹 방법 중에 이제 도메인을 갖다가 이제 해킹을 해서 아니면 도메인 보통 피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피싱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도메인을 갈취해서 도메인이 진짜 도메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점. 그래서 4번도 이 8번 보안 약점에 API 오용의 보안 약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재기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점검 내용 중에 시간 및 상태와 관련된 보안 약점입니다. 9번 자, 보안 약점 중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인해서 보안 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안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API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보안이다. 그쵸? 금지된 API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네트워크 소켓을 통한 직접 호출 등 인터페이스를 잘못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다. 그쵸? 예, 맞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소켓이라는 것이 약간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할 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소켓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통신할 때 쓰는 건데 API도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기능과 기능 간에 통신할 때 쓰는 것 어떤 인터페이스잖아요. 자, 3번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DNS 검색을 통해서 도메인명을 비교 접근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반대로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지 방법으로 이거는 잘못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API 오용으로 해서 보안 약점을 해결하는 방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도메인을 쓰지 않고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IP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이 도메인 주소를 쓰는 거에 대한 보안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예. 4번도 한번 볼게요. 보안상 사용이 금지된 API를 다른 안전한 API로 대체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이제 10번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서버에서 도메인명에 의존하여 인증이나 접근 통제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API 오용 중에 도메인명을 의존해서 인증이나 접근 통제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당 관련이 없는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죠. 1. 도메인에 속한 서버인 것처럼 위장하여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도메인형 의존해서 인증이나 접근 통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예, 1번이. 그 다음에 2번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도하여 악성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 이것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도해서 악성 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의존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3번 도메인명보다는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예,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 4번 허용할 도메인명을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하여 예방할 수 있다. 예, 이거는 허용할 도메인명을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화이트 리스트 자체를 해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자체를 화이트 리스트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허용 대상 사이트들만 주소들만 도메인들만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는 건데요. 이제 그 도메인 엔트리 자체를 속여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그 문제점과 가장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를 혹시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뭐 IP 기반으로 해야겠죠. IP 주소 기반으로 만들어 놓아야겠죠.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란 허용 대상들만 기록하여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엔트리를 속여서 접속하는 공격자가 화이트 리스트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구현 단계 보안 점검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4가지 보안 약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4가지 뭐죠? 에러 처리, 그 다음에 코드 오류, 그 다음에 캡슐화, 그 다음에 API 오용, 이렇게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문제풀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